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어제, 월요일날 어제 제가 동영상 올려드렸고요. 자,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하고 오늘까지 또 제가 느낀 부분이나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지금 어제 제가 이렇게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 이쪽으로 중량을 조금 어제 제가 어느 정도 있었죠? 한 150? 150인가 145인가 그렇게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는 특별히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약간 앉아있는 자세, 그거하고 걷기 할 때 약간 왼쪽 다리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걸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왼쪽 비대칭, 그러니까 왼쪽 비대칭 오바 현상을 만들면서 중량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44인가 45인가 그 정도. 왼쪽 옆구리, 아니네요. 지금 32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2 정도 차고 있습니다. 왼쪽 발목 32, 왼쪽 옆구리 32, 양손에는 한 70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양손에는 70 정도를 차고 있는데, 양손에 차는 중량은 그냥 다리보다 조금 더 차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 30이나 이렇게 더 차겠다는 느낌으로 70 정도 차고 있고요. 지금은 왼쪽 옆구리, 왼쪽 발목이 중량이 내려온 거는 계속 어제 그러니까 오바 현상적인 왼쪽 비대칭 현상적인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몇 번 전에 올렸던 동영상에 나타났던 기립근이 돌아가는 현상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기립근이 돌아갈 때는 이렇게 등짝이 따갑다, 두피가 따갑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오바가 되고, 또 동시에 기립근도 자꾸 왼쪽으로 치우친다 이러면 또 다른 형태의 증상들도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대표적으로 느꼈던 거는 그냥 그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이거 오바다라 자꾸 확신이 들면서 중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 몰려갔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일단은 제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머리가 으리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왼쪽 비대칭이 되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오른쪽 비대칭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일시적이나마 왼쪽 비대칭이 되면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고 몸 전체가 좀 으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걷는데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 컨디션하고는 별개의 문제. 컨디션하고 별개의 문제라 컨디션도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컨디션이 나쁘다는 생각 안 드는데 걷는데 조금 이상하다.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 게 또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누워있으면 배가 살짝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배에 있던 힘이 약간 왼쪽으로 향하면서 배가 약간 불편하다. 약간 꼬이는 느낌. 아프지도 않아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자각 증상이 나타나요. 원래 배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또 한 번씩 오른쪽 다리 쪽이 자꾸 피가 부족한 증상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이렇게 왼쪽 비대칭 오바 현상이 나타나니까 기립근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기립근을 가운데 갖다 놨다고, 그러니까 양손이 70, 70을 차고 있으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에 영향을 동시에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자, 기립근은 가운데 있는데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점점 힘을 내니까 기립근도 같이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 계산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는 아직 왼비가 안 됐는데, 오바가 아닌데, 길이끝만 자꾸 왼쪽으로 먼저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본인은, 저도 그렇거든요. 길이끈이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테스트가 참 신중해야 되는데 테스트가 잘 확신이 안 써요. 이게 왼쪽으로 가고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약간 저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이끈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눈이 살짝 작아져요. 왼쪽 눈에 비해서. 왼쪽 눈에 비해서 오른쪽 눈이 살짝 이렇게 넓이가, 지금도 약간 작은, 제가 지금 이 현상을 알고 있거든요. 오른쪽 눈이 살짝 작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길이끈 가운데 오면 다시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 사이즈가 똑같아져요. 지금은 이 왼쪽 다리나 이런 중량을 내리기 위해서 그냥 이걸 약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방치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량을 내리면 다시 이게 눈이 돌아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 비대칭이 된다라는 거는, 길이끈은 가운데 유지하면서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가 오바 현상이 나타난 게 이게 왼쪽 비대칭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길이끈을 유지하면서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 주면 계속 5g씩, 5g씩 빼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도 어제 5g씩 내려갔는데 거의 뭐 한 20번 가까이 사실은 내린 거죠. 150에서 지금 30원이니까 20번 더 내린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제 하루만 해도 그냥 100 몇십 g을, 120g 정도를 빼버렸는데, 뭐 특별히 빼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쌓여있는 게,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이따 시간이 되면 걷는 것도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길이끈을, 이게 우리가 오른쪽 비대칭에서 왼쪽 비대칭으로 만든다는 뜻은,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옆구리 쪽에 있는 피를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와 함께 상체에 있는 피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도 하고, 근데 문제는 길이끈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길이끈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준다. 이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네 가지였어요. 오른쪽 다리에 있는 피를 왼쪽 다리로 자꾸 이동하고, 오른쪽 골반에 있는 피를 왼쪽 골반, 왼쪽 옆구리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오른쪽 팔, 오른쪽 가슴에 있는 피를 왼쪽 팔, 왼쪽 가슴으로 자꾸 이동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을 피를 이동시키는 것과 함께, 이거와는 별개로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니까 길이끈을 왼쪽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 부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네 가지 요소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게 왼비다 아니다가 결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를 옮기는 거는 그냥 열심히 퍼다가 나르면 되는 거예요. 옮기고 중량을 주고 옮기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길이끈이라는 요소가 중간에 딱 이렇게 약간 변수로서, 또 약간 어떤 연결고리로서 어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길이끈을 조금 이해를 우리가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길이끈이 약간 난해한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냥 중량이 계속 내려오면서도 양손에 똑같이 차고 있는데도 길이끈이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왼쪽으로 조금씩 치우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왼손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한 번씩 벗었어요. 많이 벗는 게 아니고 1분씩, 뭐 30초나 1분 이렇게 벗기도 하고, 또 길이끈이 확실히 왼쪽으로 간다 싶으면 물병을 잡고 등 근육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오른팔로 이렇게 하는 거. 예? 물병 잡고 이렇게 이거 한 두세 번 하고, 오른팔로 이렇게 오른쪽 등을 힘을 주면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뭐 한 5회 혹은 많으면 10회 정도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집어 넣으면 길이끈이 얼추 그러니까 뭐 저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한 두어 번 했던 것 같은데, 저녁에 세수할 때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해보니까 길이끈 확실히 왼쪽이 약간 치우쳤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왼손을 한번 벗어보니까 길이끈이 왼쪽 시원한 거예요. 길이끈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구나.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길이끈을 가운데 이렇게 유지시켜 놓으면서 길이끈이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제가 뭐래요?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와 옆구리가 오바인지 언더인지와 상관없이 기립근 자체가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컨디션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기립근을 항상 가운데 유지시켜야 돼요. 그 양팔의 모래주머니 중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게 사실은 오른손을 더 차고 싶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왜 그런가 하면 왼쪽 옆구리, 왼쪽 다리에다가 중량을 채워 놓으니까 자꾸 이게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에 힘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왼쪽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기립근도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는 아직 언더 중량인데 기립근만 먼저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바여서 중량을 내려야 됐는데 안 내려주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졌나, 이런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옆구리 테스트하고 이런 거 정확하게 해봐야죠. 골반 밀기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이제 전신 거울 앞에서 내가 골반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가, 이걸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 조금 부지런을 좀 떨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가서 전신 거울 앞에 가서, 아니면 뭐 도로 쇼윈도 가서 길거리에 있는,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앞에 딱 서서 한번 보세요. 내가 몸이 오른쪽으로, 옆구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이렇게 기립근이 자꾸 왼쪽으로 돌아갈 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가, 오른쪽 어깨가 자꾸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랬죠. 오른쪽 어깨가 자꾸 들리고,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 어깨가 자꾸 처져요. 이렇게 축 처진, 뭐 이게 지금 억지로 이렇게 하니까 이러는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약간 비슷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 어깨가 자꾸 처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서, 이거 기립근이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기립근을 가운데 붙들어 매주기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리나 이쪽은 확실히 창자나 이런 쪽에서 오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중량을 내려주다 보니까 지금 32g인가까지 내려간 겁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그냥 왼다리 왼쪽 옆구리를 다 빼고 잤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자다가 뭐 너무 왼쪽이 세질 것 같아.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그냥 혹여나 싶은 마음에 32g 정도를 채워봤습니다. 채워보니까, 이것도 아직 괜찮다. 아직 이거 오바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냥 몸이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편해서 그냥 32g 정도를 차고 있습니다. 그냥 확인 사살 겸 혹시나 제가 판단 미스를 했을까 싶어서 채워보니까 더 좋은 느낌이 들어서 차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양손만 차고 옆구리나 다리는 빼고 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계속 중량이 내려오니까 이게 도대체 자는 동안에 제가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흐름상 이거는 빼고 자는 게 맞겠다 싶어서 빼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은 오른쪽으로 이 옆구리나 다리가 약간 치우쳤던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래도 전혀 심하지 않게. 그러니까 왼쪽에 힘이 좀 거의 빠져버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왼쪽 옆구리하고 왼쪽 다리에다가 32g 정도 딱 채워주니까 딱 안정감이 돌아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비대칭을 만들어서 지금 중량을 빼서 이제 균형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순간인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을 잘 맞춰주는 게 좀 의외로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립근을 잘 못 맞춰주면 판단 오류, 판단 미스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왼쪽 비대칭이 되면서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직 왼쪽 비대칭이 안 됐는데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언더 상황인데 기립근만 먼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립근 자체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요. 이게 점점 심해지면 오른팔도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뭐 물병을 이렇게 흔들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뭐랬습니까? 왼쪽 팔에는 피가 잘 들어간다. 그래서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손을 오른손보다 무겁게 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왼손을 자꾸 벗게 되는, 벗으면 더 좋다고 느낀다고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자꾸 벗어버리면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양손에 적당하게 차고 통제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죠? 어?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아갔으면 자꾸 이 왼쪽 팔꿈치를 왼쪽 뒤로 자꾸 던지면 안 돼요. 그럼 계속 기립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등 근육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이 팔을 뒤로 자꾸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른팔을 뒤로 한 번씩 보내줘야 기립근이 이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에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립근이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끌고 오느라 제자리에 갖다 놓느라 고생을 했지만은 그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이게 자꾸 다리하고 옆구리가 아직 정상적인 왼쪽 비대칭이 안 되니까, 그죠? 자꾸 중량을 걸어 놓으니까 기립근은 갖다 놨는데, 가운데 갖다 놨는데 왼쪽 다리, 왼쪽 옆구리를 자꾸 차게 되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기립근과 골반 양쪽 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기립근을 자꾸 왼쪽으로 돌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고요. 어제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느꼈고. 그 손의 중량은 제가 그 기준을 왼쪽 다리 중량보다 조금 더 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요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원래 제가 처음에는 92g인가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92g. 그때는 왼쪽 다리를 한 150 정도 차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리가 막 내려가니까, 손도 좀 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리가 지금 32g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양손 70을 찼으니까 양손에 지금 140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리보다 110 정도, 양손 합하면 다리보다 110g 더 차게 된 거예요. 그죠? 왼쪽 다리에 30g, 오른쪽 다리는 안 찼으니까 왼쪽 다리에 32g, 양손에 140g이니까 110은 아니라도 108 정도 되죠. 그죠? 그 정도 중량을 걸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손의 중량을 5g 정도를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해본 연습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70g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90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봤어요. 85도 차보고 또 다시 90으로 돌아도 가보고 80으로도 해보고 75로도 해보고 다시 80으로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그게 이게 바꿀 때마다 약간은 몸이 처음에는 좋아졌다가 또 시간 지나면 살 나빠지고, 또 나빠진다고 해서 그냥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중량을 바꾸면 거의 뭐 10중 8구 좀 좋은 느낌이에요. 좀 좋은 느낌. 한 5분, 10분 정도는. 근데 10분쯤 지나면 진짜 좋으면 약간 좋은 게 약간 유지가 되는 느낌이고, 좋은 게 아니라면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좋다가 그다음부터는 아까보다 더 살짝 처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중량은 아닌 거예요. 손의 중량이. 요것도 약간은 연습을, 막 손을 막 바꾸라는 뜻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게 손의 중량을 왜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이 가슴에서 팔로 느껴지는 이 운동을 할 때 느낌이, 이 손을 너무 많이 차고 있으면 약간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안 차고 있으면 너무 허전해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최적화된 어떤 공간을 찾아서 제가 이동을 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손을 너무 많이 차고 있으면 이렇게 흔들 때, 이거 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많이 차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괜히 그냥 쓸데없이 내 몸에 뭔가 필요 없는 걸 걸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 근데 또 너무 안 차고 있으면 피가 진짜 부족해져요. 상체, 어깨나 팔이나 가슴 쪽이 자꾸 허전함을 느껴요. 채워주면 이게 피가 차면서 약간 든든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걸 좀 주의하시고. 자, 짧은 시간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일단은 걷는 연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오른손잡이들은 오른팔과 오른쪽 가슴, 오른쪽 다리, 자,
이게 셀카 모드니까 반대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렇게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보면요. 그 10중 8구 오른쪽 다리에는 이렇게 뭔가 힘이 전달이 잘 돼요. 발바닥에 전달되는 힘이 오른쪽 골반에서 오른쪽 발바닥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힘. 체중 전체가 이렇게 오른발을 디디고 이렇게 이동하고 왼발을 디디고 이렇게 이동하고 오른발을 디디고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체중이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체중이 잘 실려요, 발바닥에. 근데 왼쪽 발바닥은 힘은 가는데 뭔가 체중이 안 실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뭔가 이렇게 힘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걸어보면 오른쪽 다리가 좀 지면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다.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바로 걷는데 자꾸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발바닥이 왼쪽 발바닥보다 지면에 붙어 있는 시간이 0.01초라도 좀 더 길다는 느낌이 저는 항상 조금 느꼈어요. 또 힘이 오른쪽 발바닥에 너무 잘 전달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오른쪽 비대칭이 됐으니까 기왕 왼쪽 비대칭을 만드는 상관의 이 걸음걸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오히려 좋은 방법이 하나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이 왼쪽입니다. 자, 반대, 여러분 보시는 거 반대 있으면, 일단 왼쪽 다리, 자, 한번 쳐보세요. 왼쪽 다리 이렇게 쳐보시고, 자, 이 왼손으로 왼쪽 다리. 이렇게, 이제 걷는데, 자, 체중 이동을 해야 돼요. 자, 이리 보세요. 자, 이 골반을 잘 보세요. 왼쪽 발바닥을 땅에 탁 짚으면서 골반을 쓱 이렇게 밀어보면서 이 상체에 있는 모든 것과 이 왼쪽 골반에 있는 모든 힘을 왼쪽 발바닥에 보내준다 이런 느낌으로 골반도 약간 대각선 왼쪽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밀어보고 조금 발바닥이 좀 지면에 닿아 있는 시간이 오른발보다 좀 더 길게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왼발을 앞으로 하는데 체중 이동을 하는데 이 상체부터 이렇게 상체가 먼저 가지 말고 골반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살짝 왼쪽 골반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무릎을 굽히고 막 왼쪽 다리를 꾹 누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드럽게 체중을 자 이렇게 되면 체중이 양쪽 발바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왼발을 이렇게 하면서 쓱 이렇게 하면서 오른발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통 걸음걸이를 걷는 거예요. 골반도 밀지 않고 보통 걸음걸이 걷고 왼발을 쓱 이렇게 이걸 반복해서 걸어보면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온다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밑에 내려가서 운동장에 내려가서 운동장이라고 공원에 가서 걷기를 하면서 이제 내 몸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몰라서 할 때는 자꾸 왼쪽 다리를 막 꾹꾹 누르고 이렇게 다니면 이제 피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자꾸 이게 다리가 무거워져 버리면서 먹힘 현상이라는 게 자꾸 생겨버려요. 먹힘 현상이 생기면 이게 판단을 좀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체중을 왼쪽 발바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이 왼쪽 골반과 왼쪽 엉덩이 이쪽을 약간은 이용을 해야 돼요. 살짝 왼쪽 대각선 쪽으로 살짝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 그 오른발은 그냥 뻣뻣하게 직각으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왼발은 슬쩍 이렇게 밀어주고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발바닥보다 좀 왼쪽 발바닥이 지면에 닿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간다. 그러면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너무 꽉꽉 안 눌러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왼쪽 발바닥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굳이 이제 좀 오른쪽 다리에 있는 피를 좀 많이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걷는데 오른쪽 발을 이렇게 툭툭 쳐버리면요. 무릎을 이렇게 접으면서, 보세요.
이렇게 골반 살 밀고 쑥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자꾸 빠져버려요. 그럼 오른쪽 다리가 빠진 피가 왼쪽 다리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이걸 연습을 좀 해보세요. 상체가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상체가 편안하게 있다가 왼쪽 발이 있을 때 골반을 살 밀면서 골반이 먼저 가고 상체가 좀 뒤따라 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오른발은 그냥 가볍게 걷고 왼쪽 발바닥이 지면에 자꾸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을 해보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응용된 방법이 이제 제가 어제 동영상에서 앉는 자세 얘기해 드렸잖아요. 앉는 자세. 그 자세와 약간 유사한 거예요. 그 원리상으로. 어떻게 하면 왼쪽 다리와 왼쪽 엉덩이 이쪽으로 피가 효과적으로 올까? 오른쪽 다리에서. 그걸 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른쪽 비대칭이 걸려 있어서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에 뭔가를 차고 있다라면 모래주머니를 왼쪽 옆구리에 제가 하나 차고 있잖아요. 여기 32g이에요. 그러면 왼쪽 발에 한 번씩 이런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왼쪽 골반은요, 이게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제가 이거 골반 아래쪽을 해서 사타구니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전근 이래서 그 회전근처럼 내전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쪽이 조금 약해져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안쪽 바깥쪽 앞쪽 뒤쪽 이렇게 다 문제가 있으니까 왼쪽 발에 이렇게 딱 발을 딛고 보세요. 왼쪽 발에 이렇게 힘을 딛고 이런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 발에만 힘을 주는 겁니다. 왼쪽 발에 힘을 주고 허리를 앞으로 뒤로. 자 보세요. 허리를 앞으로 뒤로. 왼쪽 발바닥만 힘을 주고 옆으로. 자 이런 동작. 옆으로. 오른발은 힘을 거의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발은 힘을 거의 안 주고 있고 왼쪽 발바닥에만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혀도 괜찮아요.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발은 거의 힘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한 번씩 해보면 이게 골반 내전근, 그러니까 골반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근육이 조금 활성화가 돼요. 골반에서 손이 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면 다리 쪽으로도 힘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골반하고 다리하고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이렇게 걷기 하실 때 한 번씩 해주시라는 겁니다. 해주시면 분명히 오랫동안 오른비가 돼 있던 것들이, 오른비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옆구리 또 오른쪽 가슴 이런 쪽으로 피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효과적으로 왼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왼쪽은 전체적으로 약화되어 버렸어요. 혈관도 약화됐고 근육도 약화됐기 때문에 일단 혈관도 확장을 시켜줘야 돼. 근육도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일정이 있어서 동영상을 여기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일단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